너에게 아주 간단하고 오래된 제스처가 있는데 많은 문화에서 그것을 깊은 회복의 밤의 열쇠로 여겼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그것은 약이 아니다. 기적의 약속도 아니다. 아마도 너의 주방에 이미 있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너의 휴식, 깨어남, 그리고 몸을 다루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관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몸이 이해하는 조용한 의식에 대해, 그리고 그 진정한 힘이 끝에서만 드러나는 것에 대해. 마지막까지 남아있어라.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 몸이 부드러움을 필요로 한다면 댓글에 나는 흐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어라. 현대 치료법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인간은 몸을 리듬과 신호에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관찰했습니다. 지중해 문명에서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밀도와 미세함 사이의 달이었습니다. 그리스, 이집트, 로마와 근동의 민족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기름을 부으며 치유하고 빛을 비추고 휴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액체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경직된 곳에서 기름이 유동성을 되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잠자기 전에 그것을 마시는 것은 이상한 습관이 아니었고 친밀한 제스처였습니다. 몸에게 노화도 괜찮아, 밤은 너의 편이야 라고 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관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곱 밤이 도전이 아니라 완전한 관찰의 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행 뒤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지혜자들은 기름이 인내의 변형 그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성숙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고 가뭄, 폭풍, 바람에 저항했습니다. 그 열매는 서둘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기름은 고요한 저항의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사제들은 몸뿐만 아니라 지친 영혼의 치유를 찾는 이들에게 기름을 바르곤 했습니다. 그 기름은 내면의 빛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으며 인간 존재의 가장 밀집된 층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돌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형상을 만드는 물처럼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신비 학교에서는 각 물질이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인내, 깊은 영양, 조상들의 기억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것을 마시는 것은 꿈이 방해받지 않고 그들의 야간 약을 엮을 수 있도록 내면의 토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긴 밤의 경계를 준비하기 위해 몸이 내면의 침묵을 방해하지 않도록 작은 양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신과의 전쟁 중인 몸은 영혼이 숨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근동의 전통에서는 기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통과 의식, 결혼식, 출생 및 작별 인사에서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턱을 연결하는 황금실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당신과 공명한다면 댓글에 본질을 기억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오늘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항상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 때의 불안, 가속화된 마음, 무거운 깨어남, 결코 풀리지 않는 몸.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마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감정, 쌓인 긴장, 출구를 찾지 못한 과도함. 밤이 오면 수리 모드에 들어가는 대신 방어 모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휴식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무적인 중단으로 취급하고 신성한 재생의 행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잠이 우리를 이기기를 기다리지만 환영받을 수 있는 내부 공간을 준비하는 대신입니다.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밀어붙이고 요구하고 가속화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진정으로 멈추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낮에 살았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몸은 수리해야 할지 계속 저항해야 할지 모릅니다.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과
몸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단절이 있다. 마음은 빠른 해결책, 소음을 잠재우는 알약을 요구한다. 몸은 다른 것을 요구한다. 존재, 경청, 그것을 인식하는 제스처. 우리가 잠자기 전 몇 시간 동안 소비하는 것은 우리의 신경계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낸다. 무거운 음식, 자극제, 밝은 화면, 이 모든 것은 몸에게 아직 전투 중이며 아직 긴급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몸은 순종한다. 우리가 휴식을 원할 때조차도 경계를 유지한다. 고대인들은 잠으로의 전환이 꺼지는 스위치가 아니라 점진적인 하강, 의식적인 준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야간 의식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이었다. 소화 시스템이 잠자기 전에 밀도가 높고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받으면 세포 복구, 림프 청소 및 신경 재조직화에 가야 할 모든 에너지가 소화로 전환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을 청소하라고 요청하면서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몸이 침입자로 인식하지 않고 동맹으로 인식하는 물질의 가족에 속합니다. 그 분자 구조는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과 매우 유사하여 몸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더 미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기 전에 몸에 넣는 것이 화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섭취하는 것이 밀도가 높고 강제적이며 인공적이라면 그 주파수가 당신의 잠을 동반합니다. 만약 그것이 부드럽고 진정하며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면 그 주파수가 당신이 쉬는 동안 당신을 지탱해 줍니다. 이 깊은 피로를 인식한다면 내 몸은 진정한 휴식을 원한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작용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극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들어옵니다. 안정적입니다. 감싸줍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몸은 청소하고 재정렬하고 수리합니다. 오일은 통제권을 잡지 않고 단순히 과정을 윤활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수면의 깊이가 개선됩니다. 일어날 때 경직이 줄어듭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내부의 감각이 있지만 인식하기는 쉽습니다. 그것은 유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착입니다. 전통의학에는 오래된 원칙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치유하는 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도착을 알리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스며들어 뿌리에서부터 작업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미세함에서 작용하는 물질의 범주에 속합니다. 몸의 시스템과 경쟁하지 않고 협력합니다. 다른 리듬을 강요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리듬과 동기화됩니다. 당신의 몸에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것을 넣으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이완됩니다. 세포는 방어 프로토콜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는 위협을 중화하기 위해 자원을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실제로 중요한 것, 즉 하루 동안 소모된 것을 회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이 기름을 성스러운 기름 부음의 상징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표시하고 헌신하며 신성한 것에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자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어떤 면에서는 당신 자신의 휴식을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 지친 항복이 아닌 의식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부 상태를 조절하는 큰 조절자인 신경계는 건강한 지방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뇌 자체는 대부분 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 좋은 지방을 섭취할 때, 특히 잠자기 전에는 신경 연결을 복구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축적된 독소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생화학적인 것 이상으로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기름은 거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근육 결림, 만성 수축 및 얕은 호흡 패턴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정서적 긴장은 이 실천에서 느슨해질 수 있는 미세한 허가를 찾습니다. 기름이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녹이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기 전에 그 의식적인 제스처 자체가 몸이 여기서 노력이 끝난다, 여기서 헌신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몸이 매일 밤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신뢰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때 더 잘 작동합니다. 신뢰가 열쇠입니다. 인간의 몸은 패턴의 존재입니다.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명확한 신호를 주고 간단하지만 일관된 행동을 하면 그는 다음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휴식과 회복의 수호자인 부교감 신경계가 더 쉽게 활성화됩니다. 이는 몸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모든 것을 위험 없이 놓아줄 수 있는 순간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경계를 멈출 수 있는 곳, 통제가 사라질 수 있는 곳, 이 계시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 몸을 믿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행동은 간단하지만 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가 끝나기 시작할 때 올리브 오일을 소량 취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먼저 깊게 숨을 쉬고 힘들이지 않고 내쉬세요. 오일을 취하는 동안 몸이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싸움이 없다. 더 이상 긴급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오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의식이 주인공입니다. 이 행동을 7밤 동안 반복하세요. 과도한 기대 없이 그저 관찰하세요. 의식은 자동성을 깨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을 생각 없이 하는 세상에서 완전한 의식으로 간단한 행동을 하기 위해 멈추는 것은 그 자체로 혁명적입니다. 오일을 취할 준비를 할 때 당신은 경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 경계는 신성합니다.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제 당신이 이전 몇 시간 동안 짊어진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놓아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유리컵에 기름을 붓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 숟가락으로 직접 가져갑니다. 형태는 의도보다 덜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전과 후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 표식을 인식합니다. 기름을 들고 있는 동안 그 질감, 황금색, 밀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주장이나 시각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생명력 있는 것, 땅에서 온 것, 계절과 폭풍을 견뎌내고 당신에게 열매를 주기 위해 자란 나무에서 온 것을 곧 들여놓을 것임을 인식하세요. 일부 고대 스승들은 어떤 것을 소비하기 전에 음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거친 길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키운 태양, 그것을 기른 비, 올리브를 수확한 손, 기름을 추출한 과정, 그 모든 생명의 사슬은 그 작은 한 모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마실 때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하세요. 그것이 목을 따라 내려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것의 질감이 부드럽게 내부 벽을 감싸는 방식, 그것이 공격적이지 않고 태우지 않으며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위로 들어가는 방식, 그 후 서두르지 말고 누워있지 마세요. 몇 분 동안 앉거나 서 있어 보세요. 여러 번 깊게 숨을 쉬세요. 매번 숨을 내쉴 때마다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풀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걱정, 긴장, 끝나지 않은 대화, 미결 과제, 모든 것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밤은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놓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스처는 7밤 동안 반복되며 당신의 의식의 고랑을 만듭니다. 몸은 그것을 마감의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갑옷을 벗을 수 있는 순간처럼, 가면을 옆에 두고 놓을 수 있는 순간처럼, 단순히 휴식이 필요한 살아있는 유기체가 될 수 있는 순간처럼. 일주일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일주일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전통이 완전한 주기로 인정하는 시간으로 새로운 것이 뿌리내리기에 충분하며 그 지속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 밤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하세요. 며칠 후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항상 강렬한 에너지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음의 부재로 느껴집니다. 덜 무겁고 덜 내부 마찰이 있습니다. 더 명확한 각성이 있습니다. 몸은 더 안정된 곳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의식은 더 나은 수면 이상의 것을 가르쳐 줍니다. 느린 과정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 줍니다. 지속되는 단순함에 대해, 요구 없는 돌봄에 대해, 그리고 밤에 이렇게 대하는 법을 배우면 낮에도 뭔가 정리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결코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명처럼 옵니다. 점진적이고 불가피하며 시작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셋째 날이나 넷째 날쯤 밤새 싸운 듯한 느낌 없이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은 기억한다면 덜 혼란스럽습니다. 밤에 놀람이 줄어들고 편안한 자세를 찾기 위해 침대에서 뒤척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날에는 소화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더 잘 쉬면 모든 것이 더 잘 작동합니다. 소화 시스템은 수년간의 패스트푸드와 만성 스트레스로 긴장 상태에 있었지만 조절할 공간을 찾습니다. 여섯 번째 날, 더 미묘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자는 것에서 오는 일종의 정신적 명료함입니다. 마치 뇌가 내부 도서관을 정리할 시간을 마침내 가졌던 것처럼 중요한 것을 아카이브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날, 당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 행동을 실험 이상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당신은 귀중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존중으로 대할 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제품이나 비싼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강력한 것은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의 진정한 선물은 단지 그 7밤 동안 일어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해 배우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웰빙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두 번째 날에 포기하지 않고 실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고 돌보는 데 필요한 부드러운 규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니을이 발견된 자신감은 당신의 삶의 다른 영역으로 세우며 듭니다. 당신은 연속으로 7밤을 존중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자신과의 다른 약속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다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잠자기 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강함 대신 부드러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가르치면 그것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유익하다면 몸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일주일만 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기한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규율로 무언가를 하는 것과 그 내적 가치를 인식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행동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이 의식은 당신을 두 번째 범주로 초대합니다. 당신에게 억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관찰하고 느끼고 당신의 몸이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도록 허용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몸이 어떤 실천의 가치를 확인할 때 어떤 의지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멈추는 것이 이상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조용한 변화를 찾고 있다면 나는 부드러움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으세요. 오늘 들은 것은 기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몸을 동반하기 시작할 때 몸이 재생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야간의 제스처는 당신을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돌봄이 요구를 대체할 때 균형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이 공간이 당신과 공명한다면 이 채널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컸습니다. 깨어나는 영혼들이 간단하고 고대이며 깊은 실천을 통해 구독하세요. 본질로 돌아갈 때가 왔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이 문구를 기억하세요. 의식을 완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부드러움은 어떤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